우리나라 문학계에 아주 특별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라면서요. 네.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 특별한 3부작이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불꽃에 이어지는 뭔가 이 사건의 일련의 연작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려고 이제 서점에 줄을 서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정 고등학교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 두 번째 책인 몽고 반점에서 이제 형부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예술가세요.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표현이라든가 열망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학적 표현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접하기에는 다소 이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근접한 작품들은 여성 작가의 작품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한강 작가의 어떤 필모그래피, 살아온 삶, 좀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한강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미 세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서사와 이런 감각적인 문체가 특징인데요. 근데 주요 작품을 보면 1988년 검은 사슴, 이런 가족과 개인의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를 다룬 이야기고요. 그리고 2007년에 채식주의자를 발간을 하면서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이미 수상을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를 2014년에 발간을 해서 해외에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학적 상상력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서사가 굉장히 훌륭했나 보네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한강 작가 하면 주류 혹은 뭔가의 비판적 사고를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채식주의자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가부장적인 사회 혹은 육식, 여러 가지 개인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보통인, 평균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틀을 깨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상당히 저는 좀 주목받을 만하다.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깊이 있는 사고, 상위사고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강 작가가 키웠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작가의 작품성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 아까 대현 선생님 다양한 관점이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반성했어요. 제 스스로가 다양성을 존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존중하고 있었나. 채식주의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던 장면들도 그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표현. 근데 정말 더 특이하게도 그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남편이나 형부나 언니의 관점에서 심리 묘사를 너무나 공감 있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합적인 시야가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거부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세계적인 아픔 속에서 내가 이런 상을 기뻐할 수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관점을 키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의 이런 인터뷰 영상들도 찾아봤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자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규범에서 이게 과연 지금 현상에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통찰이나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이제 작은 관점에서 큰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한강 작가의 이제 일부 보도된 내용들 그걸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를 굉장히 가까웠게 밀접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 문제의식에서 문학적 작품 속에 본인의 이제 어떤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들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댐슨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지만 세계의 공감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 문학, 세계 정서, 세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뭐 육식, 뭐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당연시 해오는 이런 사회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가 온 게 아니냐, 새로운 변화나 혹은 문제점을 이제는 드러내고 고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금 책 읽기 열풍, 글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글을 읽으면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 그렇죠. 카프카의 변신은 외적인 변화로 돈을 벌어오던 주인공이 버림받는 가족들한테 소외되는 과정이었다면 채식주의자 주인공 영애는 이런 본인의 정서적인 변화에 따라 가족들한테 소외되거나 그런 것들을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전통적인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고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학 작품이 굉장히 요즘 인스턴트식으로 소모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문학 작품의 깊이 있는 읽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이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가 우리 현장에서 아까 대 선생님이 고전 읽기를 말씀하셨는데 고전은 흔히 읽는다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음미한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여류 작가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여류 작가를 보면서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글쓰기, 창작 활동에 대한 교육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한강 작가가 이 표현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 상상력이 참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써볼 수 있게 그리고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뭔가 학생들의 자율성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제 경험하는 세상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좁은 국도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경험이 제한적인 건데 이 한강 작가처럼 시야를 넓게 펼쳤으면 좋겠어요. 멀리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이제 연구학교 보고 발표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는 초등학교인데 18개국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다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칠판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어로.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교실 속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우리 고려시대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까만 머리, 곱슬머리, 그 다음에 하얀 피부 가진 학생들, 파란 눈동자, 녹색 눈동자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할 수 없어요. 굉장한 다양성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남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교육들이 우리 교실 속 수업에서 문학 수업,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그런 변화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안에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 그다음 인간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들이 되게 많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화두가 세계와도 접점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혜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도 이제 다문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좋아하는 책도 교류하면서 사고방식을 좀 넓혀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말이 어떻게 느끼면 좀 세요. 근데 그게 센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기반하고 있구나. 어떤 성찰과 어떤 제안, 성찰을 통한 어떤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따른 본인의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딜레마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고민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줘야겠다. 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벌써 주제부터 많은 딜레마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